지금 이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의 성격상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추려야 될 그런 민생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고 또 한풀로 이 추경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야정 우선적으로 협의체가 방금 이렇게 현안으로 대두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. 11월에 가동되고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? 원로들 주문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풀어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예, 알고 그 점은 있습니다.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자면 제가 2년 전 5월 10일 내일이죠. 그때 약식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그 취임식 이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들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도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렇게 자주 야당 대표들이든 원내대표들이든 이렇게 만나왔습니다. 그러나 또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또 정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합의하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그냥 고정적으로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.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이렇게 함께 국민들에게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. 어쨌든 노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 쳐야 이게 손뼉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 야당들 측에서 좀 성의 있는 야당 입장에서 있기를 보면 바라겠습니다.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현안들이 야당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? 우선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성격이 맞으면 다수 그 의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또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 트랙이라는 해법을 마련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해법을 선택한 것을 가지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야말로 이제 그동안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게다가 정말 이 촛불 우리 이제 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독재,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셔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시지요?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늘상 있어 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또 새로운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.
저희가 지금 이제 대야 관계 협치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. 선 적폐청산 후 협치.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?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? 우선은 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. 그 회동의 그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본 모든 보도들은 제 발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.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그런데 맞으면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겁니다. 그러고 난 이후에는 또 그 자막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저런 이제 비판을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또 그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 수사는 이제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또 통합 이런 길로 나가자라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인데 우선은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에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.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.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헌법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. 그래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는 이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들이 있다면 협치나 이런 것이 수월할 텐데 지금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 그걸 바라보는 기본적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죠. 예.